전통의 재해석과 재료의 확장이라는 컨셉으로 기획된 2025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오늘 성대하게 막을 올리며 현대 예술계의 한국적 미의 가치를 알릴 비엔날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남에서는 수목의 뿌리를, 진도에서는 수목의 줄기를 보여주고 목포에서는 수목의 미래까지 보여주면서 수목화가 새로운 K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728조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되며 역대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차별받지 않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인을 통해 보여줄 제11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통의 재해석과 재료의 확장이라는 컨셉으로 기획된 2025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오늘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수목의 전통적 가치부터 현대 기술을 접목한 미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서양 미술 1세계 현대 예술계의 한국적 미의 가치를 알릴 비엔날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2025)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대륙 중심의 문명 서사를 벗어나 바다로 이어진 문화 간 교류와 확장에 주목했습니다. 수목 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전시가 해남과 진도, 목포에서 각각 펼쳐지는데 20개국 83명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먹선과 농담의 정수를 담은 전통적인 수목 작품부터 AR과 VR 등 미디어 아트를 통해 수목화를 재해석한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수목의 기운 생동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인간과 주변이 합일되는 어떤 개념들, 그다음에 우리가 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동양의 철학을 가지고 만든 VR 작업이 있습니다. 특히 K-팝 데몬헌터스의 성공을 통해 미나, 호작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은 것처럼 한국적인 미를 담은 수목이 차세대 K 콘텐츠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융합하고 동양과 서양이 손잡으며 예술과 일상이 하나 되는 축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비엔날레입니다. 수목의 전통적 가치를 탐구하고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해 서양 중심의 세계 미술계에 화두를 던질 2025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수목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 여행입니다. 수목의 과거를 만나려면 해남과 진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해남에서는 조선시대 수목의 정수를 느끼고 진도에선 근현대 수목화의 거장 오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을 메어두고 휴식을 취하는 관리와 강에서 말을 씻기는 마부. 공제 윤두서의 세마도 진본이 321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1704년에 그려진 공제선생님이 최초의 기념작 말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말의 근골이 잘 표현된 점, 턱뼈가 주머니 모양으로 표현된 점이 이 특징으로서 공제선생님 말 그림의 전형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남 고산 윤선도 박물관에서는 10월 12일까지만 공개되는 세마도를 비롯해 국보 245인 윤두서의 자화상 영인봉, 그리고 국보 216호인 겸재정선의 인왕 제색도 영인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도 소전 미술관을 찾으면 서예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추사 김정희의 예서체 현판 글씨, 단연 중로시옥과 흥성대원의 성랑도 병풍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추사의 소박한 삶의 미학과 흥성대원군의 말년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발길을 옮겨 진도 남도 전통 미술관으로 가면 1960년대에서 80년대 수목화를 이끈 거장 5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생광의 호랑이와 모락, 서세옥의 춤추는 사람들을 비롯해
대전 이응로 미술관에 있는 이응로의 군상도 감상하게 됩니다. 구상과 추상, 수묵과 채색을 넘나드는 거장들의 작품에서 수묵화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해남, 진도, 목포를 시간 여행하듯이 전시를 보시면 되고요. 해남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죠. 그리고 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현대가 되고요. 목포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확산되는 어떤 수묵의 실험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남 땅끝 순례관에서는 한국 예술을 오마주한 해외 작가들의 작품과 국내 추상 미술의 선구자 김환기의 작품이 어우러진 공간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수묵의 뿌리인 해남과 줄기를 형성한 진도가 수묵의 과거와 현대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면 목포에선 수묵 예술의 국제적 확산을 꾀하는 수묵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 실내체육관이 처음으로 전시관으로 변신해 기발하고 독창적인 대형 수묵 작품으로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 주전시관인 목포문화예술회관. 형이상학적 형태의 조형물과 풍경을 연상시키는 무빙 작품,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의 그림, 하나같이 수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작품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이번 수묵 비엔날레의 관람 포인트는 미디어 아트를 확대해 세계 수묵의 유행과 미래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것도 수묵이 될 수 있구나. 즉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가고 이게 지속 가능성을 띌 수 있는지를, 특히 VR이라든지 미디어 영상이라든지 이 동시대 관람객들을 위한 작품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전시관으로 변신한 목포 실내체육관은 작품에 맞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발하고 독특한 전시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이거 뭐 높이가 천정 높이는 한 14m가 되고요. 500평의 기둥이 없는 공간이죠. 가장 큰 전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로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그 방법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전통 산수화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레고로 만들어졌습니다. 폴란드 작가의 리멤버라는 설치 작품은 투명한 패널 위에 기계 장치와 검은 액체가 먹이 번지듯 흘러 마치 살아있는 드로잉으로 수묵과 교감하고 있습니다.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촬영한 이미지를 픽셀화된 수묵 기법으로 재현해 회화와 사진, 디지털 이미지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 재료도 이제 현대화 많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소재 자체도 이제는 예전에 조선시대의 그런 풍경화를 그렸다면 요즘은 도시 풍경도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제 우주의 풍경까지 그리는 그 시점이 돼가지고 점점 이런 동양화가 수묵화가 많이 이제 발전이 돼가고 있는 시점 같습니다. 수묵의 세계와 미래를 담아낼 2025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 63일간의 여정을 통해 전통의 혁신과 재료의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올해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새로운 K 콘텐츠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묵 비엔날레를 총괄하고 있는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를 강민지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025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 어떤 특징과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올해 그 사회제를 맞이하는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그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20개국 83명의 작가 200여 점의 작품이 그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시 장소로 그 해남이 추가돼서 해남, 진도, 목포에서 이제 전시가 준비되고 있고요. 이를테면 세계 수묵의 발전소 내지는 용광로로서 수묵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람객들이 많이 오실 텐데 전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수묵 비엔날레라는 형식상 이제 저희는 전시 관람도 중요하지만 배움의 장, 체험의 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목 큐브라고 해가지고 목포, 진도, 해남 전시장 인근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회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꼭 주목하고 싶은 작품은 해남의 공제윤두서의 세마도를 꼽고 싶습니다. 세마도는 이제 강에서 그 말을 씻기는 이제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제윤두서는 아마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그 자화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인물 초상화뿐 아니라 그 말 그림으로도 굉장히 탁월하고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정가 노구당에서 321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한 이 세마도는 최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미지는 이렇게 그 어떤 논문에서는 발표된 적은 수록된 적은 있습니다만 일반에게 이렇게 전시로서 공개된 것은 321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 하나만 본다 해도 저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남종아의 뿌리이자 예양의 근본이자 또 수목 비엔날레가 필연적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토대를 읽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 분들 그리고 관람객분들께 대표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세계의 여러 관계자들 또는 문화예술인들 또는 그 일반 시민들, 도민들 이렇게 전시 관람을 하러 많이 올 텐데요. 전시 관람을 하고 단순히 그 감동과 울림을 혼자서만 간직하지 마시고 널리 좀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그 울림이 공명이 돼서 정말 모두가 이렇게 더 확산이 되는 그런 그 관람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 늘어난 확장 재정으로 편성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되며 역대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 사업이 3조 6,616억 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보다 3,372억 원, 10.1%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광주가 힘을 쏟고 있는 인공지능 사업과 모빌리티 사업, 3대 국가 문화시설 유치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광주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국회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당의 지도부, 또 국회 예결위원, 그리고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 협의를 통해서 국회 반영을 위한 추가 반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업 9조 4,188억 원이 반영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5,260억 원, 6%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광주에서 목포를 잇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광주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비 등 SOC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또 신규 사업도 모두 49건에 2,724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전략과 시군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의미 있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야 갈등 속에 사상 초유의 순삭감 예산이 의결된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범여권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예산의 증액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제11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막을 올렸습니다. 모든 존재가 차별받지 않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인을 통해 보여주는 이번 전시를 고우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하철 노선도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손이 닿을 수 있을 만큼 낮아졌고 짐이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개찰구 폭도 넓어졌습니다.
광주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 12명이 광주 도시철도 광주 송정역을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는 점도 좋고, 그다음에 20년 된 노후된 역사를 이번 기회에 포용이라는 주제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반영했다는 게 상당히 디자인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202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막을 열었습니다. 12년 만에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다시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19개국 29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해 163점에 이르는 전시작들을 선보입니다. 세계, 삶, 모빌리티, 미래 등 4가지 전시관으로 구성돼 일상과 모빌리티, 첨단 기술에 녹여진 포용 디자인을 다채롭게 풀어냅니다. 손 힘이 약한 사람도 쉽게 쓸 수 있는 감자칼과 냉장고, 노인과 장애인도 탑승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이동수단 등 디자인이 단순히 멋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차이를 메우는 다리임을 일깨워줍니다. 문화 또는 언어,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와 다름 같은 것들을 끌어안아 보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크게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감각으로 연결되는 놀이터, 72시간 포용 디자인 챌린지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는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2일까지 65일 동안 진행됩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송정역 일대를 광역교통 거점과 산업중심지로 육성할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광주 광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가 지난 25일 광주 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을 심의하고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의 총 사업비는 5,943억 원으로 LH가 광산구 송정동 일대 5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주거와 산업, 연구 등을 포괄하는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전남 순천에서 노동자 3명이 탱크 안에 들어갔다가 유해가스 중독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정부가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앞으로는 사업주가 작업 전에 반드시 장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순천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한 레미콘 공장에서 간이탱크 청소를 하던 노동자 3명이 유해가스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탱크 내부에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제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과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